9월 10일 목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토요일부터 월, 화, 수 나흘간 방송을 쉬었습니다. 제가 이게 신장 이식을 했기 때문에 면역이 없습니다. 면역 억제제를 평생 복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독감에 걸리게 되면 일반인이 겪는 것보다는 훨씬 더한 고통을 겪게 되고 또 신장도 나빠지기 때문에 열을 내리고 여러가지 조치를 좀 취한다고 방송을 부득이 못했습니다. 지난 5월 20일 시작하고 난 이후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100일 이상을 꼭 방송을 꼭 다 해왔는데 이 뭐 도저히 제 지병과 관련되는 어떤 치명적인 상황이 좀 벌어질까봐 우려돼서 그동안 병원 치료를 좀 받았습니다. 이후에 몸 관리를 잘해서 향후에는 방송이 결방되지 않고 충실히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제가 이 방송을 하지 않는 동안에 블로그나 트위터 등 SNS를 통해서 저 건강을 걱정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멀리 이 미국 버지니아에서 한문자라는 할머니께서 약까지 보내오셨던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성원 때문에 제가 몸이 아파도 방송을 지속하려고 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 인후위염이라든지 위혈 정세가 있어서 완쾌되진 않았습니다만은 뭐 이러다가는 뭐 언제 할지 모를 것 같아서 일단 오늘 조금 열이 가라앉은 상황에서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제가 지금 아픈 동안에 보니까 남북 관계, 또 한중 관계, 한미 관계 등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관계가 굉장히 미묘하게 급진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긍정적으로 작용이 돼야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만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 불안정적인 측면이 많아서 언제 어떻게 시한폭탄처럼 터져 나올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먼저 이산가족 상봉을 10월 20일부터 26일 사이에 금강산에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 날짜가 상당히 미묘합니다. 10월 20일부터 26일이라면 북한의 노동당 창건일이나 추석 연휴를 다 지나서입니다. 북한이 이 날짜를 가지고 한국과 1박 2일, 그러니까 무박 2일간의 협상을 했다는데요. 결국 북한 측 의도대로 관철되었습니다. 북한이 상당히 뒤늦게 멀찌감치 이산가족 상봉 날짜를 잡은 이유는 결국은 호락호락 우리 카드를 던져주지 않겠다라는 뉘앙스가 담긴 걸로 봅니다. 결국 북한은 10월 10일, 저는 뭐 9월 말 전후로 해서 북한이 이 장거리 미사일 실험 발사를 할 것이다. 또는 4차 핵실험을 할 것이다 라고 예측해 왔는데요. 결국은 북한은 결국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런 국제사회를 향한 도발을 예정대로 하면서 남측과는 이 이산가족 상봉 협상 회담일을 뒤늦게 멀찌감치 잡아놓고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무산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 내지는 한국 측으로부터 금강산 관광 재개나 더 나아가서 이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오이사 조치 해제 등을 갖다가 요구하면서 그것이 순탄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북한의 도발로서 자연스럽게 이 지금 남북 간의 회담을 깨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우려가 됩니다. 자, 이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고 왔습니다. 그 중국 방문에 대해서 뭐 이후에 한국 내부에서 또 우리 주변 국가들 내부에서 여러 가지 뭐 이야기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대통령이 방중하고 난 이후에 연일 북한을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북한 정권 수립일인 67주년 하루 전날인 8일, 북한은 그 구구절이 정권 수립일이죠. 9월 9일이. 노동당 창건일은 10월 10일이고요. 그래서 김정은 비서에게 축전을 보내서 두 나라 사이에 친선 협조 관계를 끊임없이 공고히 함으로써 지역의 평화에 이바지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중국의 인민일보라든지 각종 기관지, 환구신보 등은 사설 등에서
중조 관계, 즉 중국과 북한의 관계는 현재 미묘하지만 통제 가능한 범위에 있다면서 북중 관계에 대해서 마치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확대해서 가지 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은 중조 관계는 매우 중요하며 흔들림이 없을 것이고, 이 양국 간의 우호적인 관계 속에서 핵 문제는 이 오늘날 중조 관계의 전부가 아니다. 즉 중국은 북한의 핵 문제 때문에 다른 일들을 북한에 안 하지는 않는다. 즉 핵 문제를 전부로 생각하고 북한을 대하지 않는다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이 말은 한국 대통령과 중국의 주석이 만나서 이야기한 내용 중에 북핵 폐기에 관한 합의를 했다. 그리고 평화적 한반도 통일을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 부분에 있어서 중국은 우리가 중국에서 기대하는 것만큼 북한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의지가 없다라는 것을 지금 간접적으로 내비치고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아까 북한이 남북 적십자 이산가족 상봉을 하기 전까지 여러 가지 도발을 할 수도 있다. 그러면서 당근을 요구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그 사이에 이 중국은 이런 박 대통령에 대한 환대가 외교적 의전에 의한 일회성 절차일 뿐이다. 즉 천안문 성루에 유일한 서방의 중경 국가의 수장인 박 대통령을 올려서 열병식을 보게 하는 사진 하나를 얻기 위해서 박 대통령을 위해서 최고의 의전을 하는 모습을 보였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미국 등 국제사회에서 서방에서 나오고 있고요. 현재 또 다른 이야기 흐름은 중국은 이미 국민이 정부를 불신하고 있고 또 경제정책이나 통계가 국제사회에 의해서 불신되고 있고 그 다음에 외부의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당이 중국 경제를 거대한 경제를 통제하는 시대는 끝이 났다. 즉 중국 경제는 통제 불가능으로 추락하고 말 것이다 라는 중국 경제를 바라보는 비관적인 시선이 이제 중국 경제를 찬양하던 사람들조차도 동조하는 대세가 되어가는 양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한중이 한반도 통일을 논의했다는 것은 양국의 대통령과 주석 사이에 10개의 합의문 중에서 2개가 통일에 관한 거였다. 즉 한민족에 의한 통일이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은 큰 의미가 없다. 중국이 항상 해오던 이야기다. 북한에 의해서 한국이 통일이 되어도 한민족에 의한 통일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월 11일 전후에서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하던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할 방법이 중국에 의해서 통제될 수 있겠는가 사전에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중국도 그까지는 북한에 대해서 통제를 안 하려고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북한이 미국을 겨냥해서 ICBM 장거리 로켓을 쏘고 4차 핵실험을 하게 되면 미국이 중국한테 부탁할 거리가 생기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시진핑하고 오바마가 10월 28일 이전에 만나게 될 걸로 보이는데 9월 28일 이전에요. 그 전에 만약에 북한이 쏘게 되면 미국이 중국한테 뭐라고 하겠습니까? 북한이 저렇게 미사일을 쏘고 핵실험을 하는데 중국이 좀 말려달라고 양국의 정상회담에서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주석한테 부탁할 수 있는 건덕지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굳이 중국이 사전에 못하도록 말릴 이유도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양국의 대통령이 오바마와 시진핑이 만나게 되었을 때 과연 그 만나는 어떤 부분에서 뭔가 새로운 흐름이 나올 것인가? 오히려 그러지 못하다는 것이 지금 중론입니다. 중국은 신형 대국 관계, 즉 G2 부분에서 중국이 이미 올라섰으니까 그걸 인정해 달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요. 미국 보고. 미국은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긴장을 이웃 국가들과 이렇게 유발하지 마라라고 경고할 겁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런 어떤 충돌들이 더 심화되어 가지 두 사람이 만난다고 해서 뭔가 국제 정세에 도움이 되거나 한반도 정세에 도움이 될 일들이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미국은 중국의 경제 추락을 앞으로 미국이 중요한 지렛대를 삼아서 세계의 그 외교 안보 질서를 재편하는 데 이용할 걸로 보입니다. 그 부분 좀 이따 제가 이야기할 거고요. 근데 우리 정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턱없이 지금 낙관론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오히려 새누리당에서 당정 정책 협의, 중국의 추락의 경제 문제에 대한 당정 정책 협의에서 중국 경제가 경착륙하는 것이 아니냐,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를 짜야 된다라고 하면서 TF팀을 구성했다고 하니까 제가 정부 보고 TF팀 구성하라고 몇 번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새누리당이 조금 더 현실적으로 현 상황을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한국의 중국 전문가나 미국의 중국 전문가들은 북한과 중국 간의 관계는 근본적으로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실제 상황, 즉 군사적 충돌이거나 극단적인 긴장 상황이 오게 되면 이 중국의 대북 전략이 변경될지 불투명하다. 즉 이 말은 뭔가 하면 전쟁 위기 상황이 오면 중국은 결국 북한한테 붙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는 물 건너 간 것으로 보고 이 전략적인 논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이번에 북한을 비핵화시키기 위한 육자회담 재개를 갖다가 중요한 어떤 회담의 성과로 가져왔습니다. 미국은 육자회담 대표도 현재 공석이라고 제가 전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과 미국을 무시하고 이 일반적으로 뭐 육자회담이나 비핵화를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미국과 일본에 대한 우리 측의 노력이 가속화돼야 된다. 즉 한일 정상회담, 중국이 한중일 삼국 정상회담을 10월 말에 가지는 것을 거부한다면, 만약에 소극적이라면 한일 정상회담이라도 과거 사이에 얽매이지만 말고 무조건 신속하게 한일 정상회담을 가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오바마 대통령을 만났을 때 북한 비핵화만을 가지고 오바마 대통령과의 협상 테이블에 올린다면 그야말로 하나마나한 의존적인 이야기만 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이 한미 간의 관계에서 정말로 뒷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선물을 준비해야 된다. 저는 사드 배치나 이런 이야기도 끊을 때가 됐다고 보고요. 모르겠습니다. 외교적인 어떤 실무를 진행한 사람들은 다 반대할 겁니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 북한의 도발에 대한 공동대응, 북의 비핵화에 대해서 뜻을 같이 했다. 이런 회담 결과 발표가 나오게 되면 이 10월 16일 한미 정상회담은 무의미한 회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각을 해야 될 겁니다. 중국이 한국 대통령을 만나고 난 뒤에 발표한 공식 발표문은 과거와도 다르지 않고 똑같습니다. 우리만 지금 들떠있고 자화자찬하고 있고 중국은 손님을 치르기 위해서 환대를 했다가 이제 손님이 갔으니까 정상으로 돌아가서 북한과의 관계를 진전시키고 있는 단계입니다. 자, 우리 지금 중국의 경제 추락과 더불어 정신 똑바로 차려서 이제는 미국과 일본을 챙겨야 할 시점이라 봅니다.